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팀 아이언맨과 팀 캡틴 마블이 전투를 하는 두 번째 시빌워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캡틴 마블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드디어 그 캡틴 마블이 2019년에 개봉을 확정으로 제작 과정에 진입한다고 지난 샌디에이고 코미콘에서 케빈 파이기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케빈 파이기는 캡틴 마블의 영화에서 양쪽 눈을 모두 갖고 있는 닉 퓨리의 모습은 물론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캡틴 마블 캐롤 댄버스의 모습, 그리고 이들의 적으로 스크럴 종족이 나온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어벤져스 4편을 두 달 앞두고 2019년 3월에 개봉할 캡틴 마블의 주인공 캡틴 마블과 영화에서 다뤄질 여러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캡틴 마블은 출판 스토리에서부터 꽤 재밌는 비하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캡틴 마블이라고 이름을 갖고 나온 캐릭터의 오리지널은 마블도 DC도 아닌 포쳇 코믹스라는 회사였습니다. 포쳇 코믹스가 발표한 캡틴 마블은 1940년에 공개가 되었는데 출판했을 당시에는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슈퍼히어로이기도 했고 최초의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1950년대에 들어서 DC 코믹스가 캡틴 마블을 자신들의 슈퍼맨의 복제품이라고 고소를 했고, 이에 법원이 DC 코믹스에 손을 들어줘서 포쳇 코믹스는 그렇게 캡틴 마블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DC 코믹스는 이 캡틴 마블의 판권을 얻기 위해서 긴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1960년대에 마블 코믹스에서 똑같은 이름의 캡틴 마블을 내놓습니다. 비록 포쳇 코믹스와는 다른 능력과 배경을 갖고 있는 마블의 캡틴 마블이었지만 안타깝게도 DC가 포쳇 코믹스에 캡틴 마블의 판권을 돌려받았을 때는 이미 사람들은 캡틴 마블을 마블의 캐릭터라고 인식할 때였습니다. 결국 DC 코믹스는 히어로의 이름은 캡틴 마블로 그냥 두되 만화책의 제목은 샤잠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참고로 샤잠은 솔로몬의 S, 헤라클레스의 H, 아틀라스의 A, 제우스의 Z, 아킬레스의 A, 헤르메스의 로마 이름인 머큐리의 M을 딴 마법 주문으로 DC의 캡틴 마블은 어린 소년이 샤잠이라고 외침으로써 히어로가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코믹스의 제목이 샤잠으로 변하고 나니까 코믹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DC의 캡틴 마블을 그냥 샤잠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결국 2011년 이후에는 DC의 캡틴 마블은 그냥 샤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마블로 돌아와서 우리가 2019년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만날 캡틴 마블인 캐롤 댄버스는 오리지널 캡틴 마블이 아니었습니다. 오리지널 캡틴 마블은 크리라는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는 종족이 지구가 위험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보낸 마벨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지구의 정보를 캐러 간 마벨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지구에 애착이 생겨버렸고, 그 결과 아예 지구에 정착을 하는 것은 물론 인류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캐롤 댄버스는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1대 캡틴 마블의 보조 비서 같은 역할이었는데 1970년대 들어서 미국 여성 인권이 본격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마블 코믹스에서는 마블을 대표할 여성 히어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적격으로 캐롤 댄버스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캐롤 댄버스의 설정은 단순한 비서에서 뛰어난 공군이자 CIA에 소속되어서 나사에 잠입을 해서 일을 하는 캐릭터로 바뀌게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한 사고로 인해서 초인적인 힘을 얻는다는 설정을 갖게 됩니다. 그 사건은 크리 종족이 나사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 공격으로부터 캐롤 댄버스를 지키려고 몸을 던진 1대 캡틴 마블인 마벨은 결국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이 상처로부터 파생된 유전자가 캐롤 댄버스의 인간 유전자와 융합되게 되어서 인류 최초로 크리와 인간의 융합 유전자 인간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의 변형은 캐롤 댄버스에게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이언맨과 유사한 블라스트를 발사할 수 있고, 맨몸으로 어딜 날아가서 박아도 멀쩡할 만큼 강력한 신체를 갖게 되어서 스스로를 미즈 마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장장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즈 마블은 능력을 잃기도 하고 공간과 시간의 혼돈이 가득한 공간인 림보에 갇히기도 했으며 아이를 낳기도 하고 신에 필적하는 엄청난 힘을 갖기도 했지만 결국은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원래의 미즈 마블로 회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2000년대부터는 어벤져스를 이끌 정도로 주요한 캐릭터가 되었고, 드디어 2012년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될 수트와 비슷한 옷을 입고 어벤져스로서 활동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캐롤 댄버스는 미즈 마블로 불리기는 했는데 앞서 빅맨과의 싸움을 끝내고 난 뒤에 캡틴 아메리카와 단둘이 있을 때 캡틴이 새로운 수트도 입었겠다, 이제 1대 캡틴 마블인 마벨의 뒤를 계승해서 캡틴 마블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떠냐고 묻습니다. 이에 캐롤은 캡틴 아메리카와 자신의 공군 동료였으나 비행 중에 사망했던 헬런의 과거 조언을 모두 고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고, 그 결과 40여 년의 미즈 마블을 버리고 캡틴 마블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빌워에서 아이언맨에 대항하는 팀 캡틴 마블의 대표가 될 정도로 현재 마블 코믹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캡틴 마블의 영화화가 점점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7년 7월 샌디에이고 코미콘의 무대를 선 케빈 파이기는 캡틴 마블의 영화가 2019년에 개봉될 것이며, 영화의 주요한 캐릭터는 캡틴 마블 그리고 양눈이 살아있는 닉 퓨리와 스크롤 종족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놀란 거는 스크롤 종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마블 캐릭터들의 판권은 디즈니의 마블, 소니, 그리고 폭스가 나눠서 갖고 있는데요. 이들 중 폭스는 엑스맨, 데드풀, 그리고 판타스틱4의 판권까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크롤 종족은 판타스틱4의 대표적인 악당 집단이기도 한데, 아마 마블이 소니와 협의를 봐서 스파이더맨을 MCU로 데려온 것처럼 스크롤 종족도 폭스와 협의를 보고 데려온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원작에서 캐롤 댄버스의 힘이 원천이기도 한 크리 종족이 캡틴 마블의 영화에 출연을 할 것인가 라는 점인데요. 기존 MCU에서 볼 수 있는 크리 종족은 대표적으로 로난이 있었고, 로난은 원작에서 1대 캡틴 마블인 마벨과 서로 긴밀한 관계이기도 해서 혹시 출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한 가지 재밌는 소식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허무하게 사망한 하이드라 잔당 스트로커의 배역이자 이번에 개봉한 택시 운전사에도 출연한 토마스 크레치만의 인터뷰였는데요. 본인도 마블과 여러 편의 영화를 찍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를 고려를 하면,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사망한 스트로커가 1990년대를 배경으로 닉 퓨리가 잡으러 다니는 하이드라의 잔당으로 다시 출연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도대체 1990년대에 슈퍼히어로의 힘을 갖고 닉 퓨리와 싸우러 다니던 캐롤 댄버스는 왜 2000년대를 배경으로 싸우러 다니는 어벤져스에는 합류하지 않고 있었는가 라는 건데요. 이 질문은 지금 추론해봐야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약 1년 반이 지나서 영화가 개봉이 되어야 비로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블랙 위도우, 스칼렛 위치에 이어서 어벤져스의 대표적인 여성 히어로가 될 캡틴 마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블랙 위도우는 인간으로서 전투를 잘하는 정도고, 스칼렛 위치는 능력에 비해서 조금 비중이 적은 편이라서 아쉬웠는데, 캡틴 마블은 단독 영화를 갖게 될 첫 여성 히어로인데다가 현 마블 코믹스에서도 주요한 캐릭터니까 향후 어벤져스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히어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민이었습니다.